안녕하세요. 물리개념 6강 최승현입니다. 지난번에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3단원 2차원 운동. 2차원 운동은 1차원 운동과 똑같은데 한 차원이 더 생겼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2차원 운동에서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이는 저희가 대부분 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얼도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얼은 x축에 대한 차원과 y축에 대한 차원으로 나눌 수 있겠죠.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가 처음 시간이고, 이제 나중에 관찰할 시간입니다. TF. 이때 이게 이동거리잖아요. 이 이동거리에 대한 차원 분석을 해보면, TI일 때, 초기 속도일 때, 요만큼이, 여기 처음 원점부터 요만큼이 XI라고 할 수 있고, Y축으로는 원점부터 이곳이 Y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시간에서 또 Y축과 X축에 대해 차원을 분석해보면 원점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XF, 나중의 X축 방향의 위치이고, 이 원점부터 이 거리까지가 나중에 Y 성분의 위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초기의 변이, 얼 변이를 차원에 따라서 초기 xi, 초기의 x 위치, 이건 단위 벡터이고, 그리고 초기의 y 위치,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변이를 구해보면 xf, 나중에 x방향 선분의 위치, 그리고 나중에 y방향 선분의 위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변이의 변화량을 알고 싶다, 델타 얼을 알고 싶다 했을 때 이 델타 얼은 얼 f 나중 위치에 처음 위치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둘 다 벡터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구해놓은 이 값을 이곳에 넣어본다면 xi의 i 벡터, 지금 xf에서 xi를 빼는 거니까 xf를 먼저 써줘야겠네요. f 나중 위치, x 성분의 나중 위치 더하기 yfj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처음 변이를 빼준 값 xi의 yi 라고 쓸 수 있죠. 이것을 같은 차원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차원끼리 써보면 xf의 i, 같은 차원이니까 일단은 그냥 쓰겠습니다. xi의 i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더하기 y축은 또 y축끼리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 단위 벡터는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빼주면 xf 빼기 xi의 단위 벡터 i 더하기 yf 빼기 yi의 단위 벡터 j라고 쓸 수 있고, 이 xf 빼기 xi를 저희가 다 간단하게 x축에 대한 변화량이다, x축에 대한 변이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yf-yi도 y축 성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단위 벡터는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었던 변이의 변화량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운동일 때 지금 차원이 두 개니까 2차원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변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다음은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차원 운동에서의 속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속도. 또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이번에도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을 초기 시간이라고 두고, 초기 시간의 위치라고 두고, 이것을 나중 시간의 위치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초기 시간부터 나중 시간까지 얼만큼의 이 v 속도가 변화했냐, 즉 평균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 변화한 시간만큼 tf에서 ti를 빼고 이때의 각 위치 rf, 이게 아까 r이 변이라고 했죠. 변이의 변화량 ri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벡터는 표시해주고 이것을 델타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 평균적인 값 말고 각 순간순간에 어떤 속도를 가지는지가 궁금하겠죠? 왜냐면 이 평균 속도는 아는데 이 각각의 물체가 각 시간마다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 시간을 간 듯 안 간 듯 보내야겠다. 간 듯 안 간 듯. 만약 얘가 tf보다 조금 덜 시간이 갔으면 이런 위치에 있겠고, 여기보다 더 시간이 적게 갔으면 이 위치, 좀 더 적게 갔으면 이 위치. 그래서 시간이 거의 갔는데 안 간 듯한 거의 옆에 부분에 있으면 이게 거의 접선 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이때 축을 안 써줬네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따른 이 변화량을 표시한 거잖아요.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1차원 운동할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이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접선 방향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접선 방향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순간 속도 v는 이 델타 t분의 델타 r, 이것이 리미트 시간, 이 델타 t가 거의 0만큼 갔는데 안 간 듯한 거의 0만큼 보내줬을 때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시간이 미소시간, 미소시간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dt분의 델타 r 베타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r에 대해서 델타가 아니죠? 이 시간이 적게 갔으면 그만큼 이 변이의 변화량도 적어지겠습니까? 미소 변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변이를 아까 저희가 xi 2차원이니까 yj 단위미터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이 값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dt에 t하고 xi 더하기 yj가 되겠죠. 이것을 미분은 더하기일 때 그냥 각각 한 번씩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dt분의 dxi 더하기 dt분의 dyj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만큼을 보면 1차원에서의 그러니까 x축 선분만 구려했을 때의 속도가 되고, 이것은 y축 방향만 봤을 때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써주면 vxi 더하기 vyj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하고 y가 의미하는 게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운동에서는 이 xy를 표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xy가 안 써져 있으면 그냥 그 총괄적인 부분의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vx라고 써주면 이거는 속도이긴 한데 vx라고 써주면 속도이긴 한데 x축만 고려한 속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속도는 이제 했고 3.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물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계속 도입을 해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ti 초기 속도, 초기 시간, 이때를 나중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 이 접선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순간의 속도라고 했고, 또 여기에서 접선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접선 방향의 길기가 나중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 가속도를 일단 구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가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가속도는 변화한 시간분의 변화한 속도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tf-ti, 원래는 이런 식에서 이 식이 넘어왔겠죠? 그냥 변화한 시간분의 변화한 속도라고 그냥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균 속도는 그다지 물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볼 곳은 이 순간 속도인데요. 이 순간 속도도 시간이 간 듯 안 간 듯 보내야겠죠? 그럼 이것을 리미트 델타 t를 거의 0만큼 보내면 tv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저희가 그려놓은 이 vi하고 vf를 한번 벡터 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변화한 v, 이 델타 v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방향으로 vi, 여기에 지금 그냥 평행 이동해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평행 이동해서 여기 있고 이 vf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거의 평행하다고 봅시다. vf. 이때 이것을 벡터 합하는 것을 저희가 두 가지 문법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가 삼각형법,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는 것, 그리고 하나를 이 한쪽을 평행 이동해서 그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델타 v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델타 v는 vf 빼기 vi라는 식을 이런 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vi가 지금 플러스겠죠?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vi의 방향을 거꾸로 해주면 이 두 벡터의 합을 했을 때 마이너스 vi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벡터를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vi겠죠. 벡터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크기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vi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삼각형법, 벡터의 합에서 삼각형법을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점으로부터 한 벡터가 가고 그 벡터의 끝부분에서 다시 다른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려서